내 앞에 한 처녀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달곡장에서 벼를 한창 훑다가 잠시 쉴 참에 이렇게 만났으나 수줍은 듯 점체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가을볕에 그스른 갸름한 이마와 유난히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와 그리고 웃을 때는 더욱 두 볼의 애티가 어리어 벌수록 그저 귀엽기만 한 처녀입니다. 만일 그의 목에 붉은 넥타이를 매여준다면 소년다는 또래와도 흠없이 섞일 수 있는 어리고 작은 그 가슴에 하나 일으킨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제는 창작된 때로부터 60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동시대인들과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19 꽃나이 처녀의 귀여운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주인공. 그는 과연 어떤 처녀였을까? 우리의 취재는 시인의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의 땅 청산리를 현지 지도하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출장지에서 돌아온 구다름으로 즉시 청산리의 현지 취재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청산리 시초를 창작하였습니다. 그 시초 중에 한 편의 시가 바로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닿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나이가 너무도 어리다나니 주인공 원용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정서천 선생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 우리도 이제 청산리로의 취재길에 오를 것입니다. 시인이 그리도 아름답게 노래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를 찾아서. 여기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예로부터 푸른 산 밑의 마을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청산리라고 불리웠다는 아름다운 고장. 60년 전에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처녀는 자기의 깨끗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쏟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 2월에만도 군 보름 동안이나 우리 농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이제 농장원들의 살림집도 들어가 보시고 총살리 제3첩당 단체 협의회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살리당 총회도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 농장이 나갈 앞길을 한이 밝혀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을 발기하였을 때도 우리 총살리가 그 천리마 운동의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1961년 4월 25일에 문종숙 작업반이 농업 부분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의 용의를 지니게 되었고 1967년 11월에는 천리마 농장, 그다음에 1975년 8월에는 이중 천리마 농장의 용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위원장 동지는 아마 이 시의 주인공도 청산리의 첫 천리마 기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위원장 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찾아간 곳은 청산리의 첫 천리마 작업반인 제1작업반. 돌이 너무 많아 6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부락이라고 불리우던 마을입니다. 이 분은 문종숙 동지의 조카 며느리 김선실 어머니입니다. 그때에 가수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고 우리 가일 동산을 만들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래서
진짜 치마폭에 담아서 먹고 채를 매면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또 밤에도 나가서 고름도 듬뿍듬뿍 펴고 가일 구대를 깊이 파고 고름을 듬뿍듬뿍 주고 흙을 펴고 이렇게 해서 가일나무를 심었답니다. 심어놓으니까 꿋꿋내 가일나무가 살아나서 내가 이때에 시집 와서 그 배를 이만한 배를 바다 하나 안고 보니까 김손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당시 문종숙 작업반장 동지의 나이는 40대. 우리가 찾는 주인공은 19살 소녀. 실망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김손실 어머니는 육반에 가면 오보이 수녀님께서 다녀가신 집이 있는데 총살리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꼭 그 집에 들려보곤 한다고. 혹시 60년 전의 시인 선생도 그 집 주인들을 만났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우원동 부락으로 불리웠다는 총살리 제6작업반을 찾아서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수령님께서 우리 집에 들리셔서 이 몸소 가마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이때 가마 안에는 감자만 있었는데 수령님께서는 감자만 삶아 먹는가 하고 군심하셨는데 우리 중조 할아버지는 감자는 아이들 군 음식으로 먹는 거라는 거, 쌀떡에 쌀이 구둑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올리니까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곳간에 쌀떡을 좀 보자 하시면서 동마다 가득한 이 쌀을 만져보시면서 이만하면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수령님이 운동에 보답하자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하니까니 냉장고를 하기 때문에 그 방막 대신에 그 문짝을 만들어서 산에 가서 광소를 뽑아서 기름을 싸서 종이에 칠해주고 문짝을 만드니까니 바람에 또 모조가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냉장고를 했고 또 낮에는 농사를 하고 밤에는 남포나 강선에 가서 달구지를 끌고 가서 고름을 날아다가 농사를 했습니다. 밤, 청살리의 밤입니다. 우리의 주인공도 이런 밤길을 수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그 소녀가 재뚝노무 묵밭으로 달려가던 길은 아닌지. 취재길에서 수없이 맞고 보내는 밤이지만 총살리 이 밤은 우리에게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줍니다. 19회 저국의 흙을 밟고 자라났지만 다시금 소녀는 곰곰이 생각했더랍니다. 수령님께서 주신 씨앗을 남김없이 묻기 위해선 그 많은 땅이 아직 넉넉하지 못한 것임을. 그래 한밤이면 살며시 살인문을 해치고 소녀는 재뚝노무 묵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여태 보습날을 태워보지 않은, 아직은 조합의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소녀는 삼날로 굳은 땅을 깨치고 치마폭이 처지도록 돌을 쌓아놨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굵은 땀방울은 찬 흙을 적시고 다시 적시었습니다. 청산리에 또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1작업반으로 가서 리정신 노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청산리의 여러 작업반들에서 반장으로 일해오셨다는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주인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사무작업반에 변영숙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농장주로 계속 소문난 사람인데 700공수 계속 그저 남보다 특석에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700공수씩 했단 말이에요. 기본 그저 넌물 관리, 여자가 넌물 관리했습니다. 저 농사철에는 넌물 관리가 기본이니까 넌물 관리 하면서 그저 밤낮 그저 오직 작업반 농사만 잘 되게 하디 다른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 잘했지요. 논물 관리공. 혹시 그가 우리가 찾고 있는 주인공은 아닐까? 우리는 또다시 취재길을 이어갔습니다. 리찬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여기 청살리에서 당 초급 일꾼으로 일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고춘복입니다. 여자인데 키는 얼마 크지 않은데 당돌하고 아주 일 눈치가 있고 일 번뜩해 잘하시오. 우리 그때 운전수들 한개 작업반에 7명이 8명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 꽃이 되면 친이 안 하고 무던히 사랑해 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니까 일도 더 마력을 냅대다래. 그래가 여자가 어디 나갔다 고장 나면 거의 야단 아닙니까? 여자가 좀 잔 고장은 할 수 있지만 큰 고장은 못하는데 밤새워서라도 고쳐가지고 들어와서 또 생산 운반 물자 날라주고 그 성차지 않아서 그저 부리고 가고 하고 그러면 자기 계획을 좀 못했으면 저녁 식사하고 굶뛰고라도 무조건 수행하고 들어온 이 기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리마 작업반장, 논물 관리공, 그리고 처녀 또락또로 운전수. 결코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청살리 그 어디에나 지금도 살아있는 드넓은 청산불과 푸른 물 출렁이는 봉산강이며 그리고 그들을 잊지 못해 뜨겁게 추억하는 청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찾는 작품의 주인공,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의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과업을 준 사람, 노력 수첩에 점수를 적어준 사람도. 다만 처녀는 스스로 책임량을 정하고 밤마다 마음으로 어버이 수령님께 그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저국 한 지점에 귀중한 새 땅을 보태인 지금은 청살리 온 들판이 다 아는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처녀는 오히려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굽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19 처녀의 그 고결한 정신을 내 자신 높이 높이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를 찾아 떠난 우리의 취재길. 우리는 이번 취재길에서 알게 됐습니다.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는 결코 한 처녀에 대한 시가 아니라는 것을. 천리마 시대 청살리 사람들, 아니 온 나라 농촌의 천리마 기수들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 타격 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믿음이 다수하게 열풍으로 화답해 나선 새 세대 농업근로자들.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수천만 다수학 농민들이 사회주의 대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쳐가는 헌신과 애국의 땀방울이 있어 이 땅의 가을은 언제나 풍요할 것입니다. 처녀는 오히려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굽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19 처녀의 그 고결한 정신을 내 자신 높이 높이 우러러보는 것입니다.